겨울 공사 하시는 분들, 예. 여기가 완전 이렇게 푹 이렇게 패였어요. 그죠? 예전엔 이렇게 해놨어요. AC 블록이 지가 털려. 이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휙 나가버리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한번 그런 현장 몇 번 가봤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거기가 단열이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할 세탁기 건조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관을 빼놓잖아요. 그럼 그거 얼어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기흥 구성 아파트. 예. 여기는 이제 24평이고요. 이제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털어야 될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설비에서 이제 조금 또 이슈가 생겼는데, 여기도 ALC 블록, 예. ALC 블록을 제가 한동안 못 봤는데, 예. 요 근래에 들어서 예, 연속으로 보게 되네요. 그래서 ALC 블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 털려버렸는지, 특별히 오늘 주제는 겨울 공사 하시는 분들, 예,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추워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오늘도 영하 7도, 뭐 9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추위가 2월 달까지, 그리고 꽃샘 추위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는, 예, 날이 좀 추울 때 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 곁들여 가지고, 예, 오늘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거가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좀 목공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여기가 지금 몰딩을 떼냈는데, 몰딩만 곱게 떨어지면 좋은데, 떨어뜨려 보니까 여기가 완전 이렇게 푹 이렇게 패였어요. 그죠? 예전엔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몰딩을 여기를 이제 숨기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몰딩을 기존처럼 크게 대면 상관없는데, 요즘엔 몰딩이 얇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예 몰딩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물론 여기다가 미장을, 이렇게 콘크리트 미장을 해도 되지만 석고로 한번 싹 쳐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다행히 단내림 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도 사실 다행이에요. 여기가 벽이니까, 여기가 천장이니까, 이렇게, 안 그랬으면은 얘가 더 내려왔으면 이 하리가 더 내려왔으면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하리 뚫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하리 뚫는 것도 다 신고해야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점점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요새는, 예전에는 확장하는 거 그냥 했고요. 그리고 뭐, 확장했을 때, 뭐 방화판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방화판 되는 거 있잖아요. 방이었을 때 보통 방화판을 대는데, 뭐 방화판 되는 것도 그냥 넘어갔었고, 확장한 부분에 감지기 다는 것도 얘기 없었고, 하리 이런 거 에어컨 한다고 했을 때 구멍 뚫는 거 얘기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점점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대행 업체들 말씀하시면 이제 요즘 다 정보가 다 도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정기 미팅도 좀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ALC 블럭, 그래서 ALC 블럭을 다 걷어내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보세요. 저희가 이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ALC 블럭이 지가 털려. 약해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에어덕트인 거예요. 에어덕트. 그래서 여기도 털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저쪽이 다 배관이 노출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AC 블럭이 좀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요거. 그래서 이 상태로는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 조적까지 설비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설비도 좀 하고 계시고요. 이제 겨울 공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공사. 자, 보면은, 보세요, 저렇게.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날씨가 그만큼 추운 거예요. 이렇게 습이 있을 때는요, 살짝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살짝 열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살짝 열어놓으시면 좋고, 저녁 때는 다시 닫아 놓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는 난방을 크게 세게 떼는 게 아니니까, 예, 저게 습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조금 열어놓으시면 괜찮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일러는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보일러 업체에서는 보통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10년 주기로 교체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긴 한데, 결정은. 예,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 보시고, 여기는 지금 나비엔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본사에다 전화하시면은 지역에 있는 업체 통해서 점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점검을 꼼꼼히 잘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인버터가 좀 어떻게 문제가 있고요, 뭐 모터에 좀 문제가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보시고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고 그냥 휙 나가버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잘 체크를 좀 하시면 좋고요. 예. 자,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그 내부의 그 온도를 조금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냉한 상태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뭐 자재도 그렇고요. 예. 특히 이제 타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냉한 상태로 붙여 놓게 되면은 나중에 온도 변화 때문에 살짝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좋지 않아서 어느 정도 외출 모드로 해가지고, 예, 난방을 살짝 돌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펄펄 끓이실 필요는 전혀 없고 외출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여기다가 이제 에탄올 난로를 요즘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내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불 때는 게. 그래서 그런 거는 각 팀들이랑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차라리 그 보일러 난방을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틀어놓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이 아무래도 좀 이게 저도 이게 화학을 잘 몰라서 아무래도 일산화탄소 이런 개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썩 좋진 않아요,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그런 현장 몇 번 가봤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고, 예, 오히려 빠르게 저 친구를 점검하거나 살려가지고, 예, 외출 모드로 좀 바꿔놓으시는 게 좀 좋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다 털었기 때문에, 예, 뭐 온도 체크라든지 이게 좀 무의미하긴 한데, 내가 겨울 공사야, 그런데 나는 좀 리폼 공사를 좀 해가지고 벽 단열 뭐 크게 뭐 안 하고 그냥 철거도 안 하고 그냥 난 좀 하고 싶어라고 하셨을 때는, 겨울에는 또 장점이 있죠. 온도를 딱 대보면, 그죠? 예, 이런 데가 새파랗게 나와요. 이런 끝이 새파랗게. 그러면 거기가 단열이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리폼 공사지만 공사할 때木工팀한테 조금, 예, 폼을 좀 주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되셨죠? 예. 크게는 난방입니다, 난방. 그래서 첫 번째 난방을 좀 해주시는데, 여기서 난로라든지 열풍기, 온풍기를 트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도 많이 먹고, 예, 그리고 괜히 여기에서 기계를 자꾸 돌리거나 어떤 외부 물건이 들어가서 여기서 자꾸 뭘 하는 게 그렇게 썩 나이스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리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내부 온도를 외출 온도 정도로 해가지고, 예, 상온에서 좀 그래도 일하실 수 있는 느낌. 예, 뭐 10도대에서 뭐 20도만 넘어가도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더우니까, 예, 외출 정도로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일러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첫 번째가 그 온도. 예,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뭐 타일, 예, 타일의 어떤 그런 타일이 지금 보통 다 바깥에 적재되어 있거든요, 타일 매장 가면. 그래가지고 그게 겨울에는 이게 꽝꽝 얼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일 이제 갖다 놨을 때 미리 조금 난방을 해놔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미리 갖다 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 미리 갖다 놓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미리 갖다 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미리 갖다 놓고 얘를, 예, 이 온도에 적응을 시켜가지고 붙였을 때 큰 문제 없이,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 결로 현상 생기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도 결로 현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조금만 열어 놓으시면은 속 안에 있는 습이 좀 빠져나가면서, 예, 이런 게 낮에는 또 아이고 시끄럽다.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겨울 공사는 난방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다. 그리고 습이 생겨 있으면 조금 창문 좀 열고 닫고 좀 조절하시면서 해주셔도 좋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단열 내가 다 뜯어내고 하는 거면 그냥 꼼꼼하게 하면 그만인데 리폼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가 크게 만지진 않을 거다. 그러면 그때 열 감지기 이렇게 틀어가지고 한번 본 다음에 체크. 그래서 그런 정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방 그리고 습기 체크 그리고 죄송해요. 첫 번째가 온도, 실내 온도 그리고 습도. 습도가 아니라 습기, 습도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조절,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생각 갑자기 안 난다. 저거 우르르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겨울 공사를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겨울 공사 때는 이 사람이 몸이 움츠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내를 너무 냉골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조금 그 효율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변 정도는 실내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 오줌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줌통 하나 정도는 구비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근데 나 개인적으로 싫어요. 했을 때는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바깥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막 움츠러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작업하시는 분들 어떤 그런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실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좀 좋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가끔 이제 보일러 그 배관 동파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요거 하나 내가 베란다 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어야 되는데 위치 좀 바꿔야 돼. 이럴 때 이거는 뭐 겨울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공사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전 아파트 같이 이렇게 지금 외단열도 안 돼 있고 내단열도 안 돼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 배관을 빼가지고 외벽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동을 할 세탁기 건조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관을 빼놓잖아요. 그럼 그거 얼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시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던가 아니면 밑으로 파가지고 해가지고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단열을 먼저 목공팀한테 해놓게 한 다음에 설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설비를 벽에서부터 뭐 한 7, 8cm 정도 띄워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뭐 폼을 쏘던 뭐 단열재 이렇게 낑겨 넣던 이렇게 한다던가 그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 아파트들은 바로 바깥에 단열이 안 되고 그냥 냉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는 경우가 있대요. 저도 아직은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하시면은 겨울에도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 찍어봤습니다. 진행되는 거는 이제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요. 여기도 ALC 블럭 이슈가 있어서 지금 아쉽지만 저기 조적도 들어오고 어차피 하는 김에 이제 설비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겨울을 공사하실 때는 이런 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두 손 없었지만 죄송해요. 뭐 대본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